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만 자치경찰 업무를 규정하는 조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돕는 지식재산센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주시가 대표적인 도심산인 비봉산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 심기를 했지만 관리 부실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 속에 하동에서도 큰 산불이 나 19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7월부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출범까지는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치경찰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일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가 도청 앞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경상남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바꿀 수 있게 되면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 업무를 자치경찰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행정 관련된 불편 신고 그런 걸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면 사실상 이래 위급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하지만 경상남도는 조례 개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자치 입법권을 침해한 조항이라면서 경찰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항 자체의 문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규정들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넉 달.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 시범 운영까지 할 일이 태산인데 조례안 논의 단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관련 조직 구성도 더딥니다. 자치경찰을 운영할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 위원 선정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은 길어야 2달, 짧으면 1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과 대전, 제주 등 8개 광역시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고 강원도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경남 자치경찰의 갈 길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등을 돕는 지식재산센터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중소기업의 소금 같은 존재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서부권역 중소기업을 돕는 경남 서부 지식재산센터. 직원 7명이 전부인데 함양, 거창 등 서북부 지역부터 남해, 거제 등 남해안까지 경남 서부 12개 시군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역이 넓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어서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 디자인 정보 분석과 권리 설계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예산은 바닥이 납니다. 7, 8월 되면 예산이 거의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매년 다음 해에 신청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중동부 권역을 맡는 경남지식재산센터. 2006년부터 특허청과 경상남도로부터 특허정보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에서 권리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 대상 업체만 무려 12만 9천여 곳. 올해 예산은 25억 원으로 규모가 훨씬 작은 강원도의 30억 원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특허청과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예산을 받는데 지자체와 특허청이 5대5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동안 가벼웠던 옷차림을 오늘은 다시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거창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편인데요.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단 기온이 크게 떨어졌지만 예년 수준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3도,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도심산인 비봉산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편백인데요. 그런데 나무가 기형으로 자라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비봉산 기석. 불법 건축물과 경작지로 황폐해진 도심산의 제 모습을 찾자며 진주시가 2016년부터 대규모 조림 사업을 한 곳입니다. 대표 수종은 편백으로 15,000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높이의 줄기 모양이 하나같이 기형입니다. 편백이 쓰러지지 않게 세운 지주목으로부터 나무 껍질을 보호하기에 감은 천연 밴드와 철사가 문제였습니다. 나무는 굵어지는데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탓입니다. 지주목에 있는 밴드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하강이 안 되기 때문에 윗부분만 비배지고 아랫부분은 아주 연약해지게 됩니다. 수령이 5년에서 10년 사이의 어린 나무지만 상당수가 영양분의 통로인 채광까지 상해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다가올 태풍은 견딜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록한 부분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이처럼 아예 부러진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진주시가 뒤늦게 편백 관리에 나섰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무 굵기에 맞게 교체해야 할 밴드와 철사는 그대로 두고 지주목만 제거해 쓰러지는 나무만 늘고 있습니다. 예, 정비 시기가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목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봉산 제모서 찾기 사업을 위해 토지 보상 280억 원, 나무 심기와 공원 조성 95억 원 등 모두 37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동에서도 큰 산불이 나 19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2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건조하고 바람이 잦은 요즘 불씨 관리 더욱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주변이 잿더미로 변했고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곳곳에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그제 낮 2시 40분쯤 하동군 악양면 구제봉 6분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민가 주변엔 방화선이 구축됐고 일부 마을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마을과 반대 방향인 산 정상으로 향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도 대피하려고 이렇게들 모여 있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위로 불어주는 바람에 우리 마을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불은 바람을 타고 산 정상까지 번졌지만 밤에는 안전상 진화 헬기가 철수할 수밖에 없어 이틀째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 19대와
공무원 등 800여 명이 투입됐고 무려 1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 피해만 20헥타르에 이릅니다. 이달 들어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바람까지 자주 불면서 산불이 쉽게 발생하고 번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하동군 비파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경남에서만 이달 들어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각 작업이나 담뱃불 취급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습니다. 건조한 지금 이 시기에는 쓰레기 소각, 농산물 폐기물 소각, 담배꽁초 버리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하동군 악양면 산불도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대출 강민구 국회의원이 어제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현안 공유와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주시장과 두 국회의원은 도청의 진주환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존치, 진주역 증설,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변경 등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을 기존의 함양 산삼 엑스포에서 산삼TV로 변경했습니다. 조직위는 엑스포 개최 200일을 앞두고 이를 기념해 공식 유튜브와 SNS에 공개된 홍보 영상을 본인의 SNS 두 곳에 공유하고 인증하면 경품으로 커피 쿠폰 2장을 제공합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산청장학회는 올해 우정학사 운영과 장학사업 등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서 30위권 대학 규정을 삭제해 지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경상남도가 올해 광역공모 전국 최고 국비 44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광역공모란 국토교통부가 국비 총액만 정하고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 방식으로 도는 올해 경남형 뉴딜 사업과 30여 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학생 선수 간 폭력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생 선수 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폭력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 선수에 대한 생활교육 이력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으며 매달 한 차례 학생 선수들의 상담 기록을 확인하는 등 6가지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학생 선수 폭력 사건이 1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지검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주 월수금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역할이 강화됩니다. 창원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지역 내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난해보다 50곳 늘어난 340여 곳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나설 도의원 의령군 선거구 후보로 손태영 현 의령군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손 후보는 공천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의령군에서는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재보궐선거가 모두 4월 7일에 치러집니다. 심상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지난 19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에서 합천에 있는 진흥원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간적 괴리가 심하다며 접근성과 경제적 파급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덕 원장 후보자는 즉답은 피했지만 위치 선정 TF팀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농업 전기요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률안들은 수산업 시설의 전기요금 지원과 농업 보호 육성이 필요한 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운전자로 오는 25일부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청사 신축부지 정비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현 청사터에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주변 지역 주택 매입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신축 예정부지에서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 학술자 회의를 열어 신청사와 문화재가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NC 다이노스의 등록 선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O에 따르면 올 시즌 NC 다이노스는 지난해보다 8명 늘어난 64명의 선수를 등록했는데 이 중 투수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야수와 외야수가 각각 15명과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우리말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문서와 보도자료에 어려운 외국어 등을 쓰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 전체 국어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창원시 국어진흥계획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북부 경남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10곳을 선정하고 인프라 확보와 지원책 제시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 군정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당시 피해를 본 산림 복구 사업이 장마철 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산림 피해는 약 101헥타르로 가로수와 임도 피해를 포함하면 3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1차 복구를 완료한 도는 다음 달 본격 복구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해 장마철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과수의 월동 병해충 조기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계유 유제와 석회 유황 합제 적기 살포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또 3월 하순에서 4월에는 흑성병과 적성병이 많이 발생한다며 개화 전에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물메기 자어 150만 마리를 마산하포구 신리도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최근 물메기 어획량이 급감하자 창원시는 물메기가 12월에서 2월 사이 해조류 줄기에서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해 어린 고기 15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만 1년이면 수컷은 최장 40c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